네, 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날 발표가 났죠. 경찰대 언어논리 예시문제 해제 강의 시간인데요. 몇 가지 고민하다가 어떤 수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수업만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만 풀게요. 기타 등등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대비법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수업은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지금 현재 언어논리 체제만 잠깐 볼게요. 체제. 학교가 발표한 문제 체제입니다. 맨 앞에 언어 이해라고 되어 있죠. 학교가 발표한 이름이죠. 그리고 추리 추론, 그리고 논증 비판, 그리고 종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7문제입니다. 1번부터 7번. 여기 7문제예요. 그리고 8번부터 14번. 그죠? 여기 6문제입니다. 15번부터 20번. 맞죠? 자, 그리고 이게 5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나요? 맞죠? 자, 최초에 발표할 때는 용어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적 이해라고 했었어요. 작년 5월 달에 경찰대 공지 나온 건 작년 나왔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추론적 이해, 추론적 사고, 사고나 이해는 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 여기까지만 발표, 그건 없었죠. 이건 별거 아닙니다. 정말 종합한다. 그죠? 자, 언어 이해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비문학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안 틀릴 겁니다. 물론 틀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별력은 여기서 있지 않다. 그랬죠? 1번부터 7번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쉽다고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물론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언어 논리 공부할 때 반드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하지만 변별력은 여기 있지 않다.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갈수록 어렵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언어 이해, 학교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이런 것만 열심히 풀었다면 이게 뭐지? 약간 우리가 퍼즐 같은 문제들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리트에서 말했던 추리 논증 시험이라는 시험인데 그게 집중적으로 여기 막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7문제에서 13문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는요, 비니빙 풀비감 좀 그렇긴 한데 잘 풀면은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고 못 풀면은 하염없이 시간이 막 소모됩니다. 그래서 알면은 답이 금방 튀어나오지만 잘 모르면은 굉장히 난해한. 그래서 잘만 익혀놓으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점수 따기가 오히려 더 쉽다. 이거보다. 그죠? 이거 시간 좀 걸리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다 읽어야 되니까. 쉽지만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그죠? 막노동. 그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이 그냥 논리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 방식도 이렇게 할 겁니다. 흔히 이제 1번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8번부터 풀 겁니다. 8번부터 14번 먼저 풀고 여러분이 언어 이해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알았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자, 봅시다. 쭉 넘어가요. 교재 자체가 문제 하나에 바로 해설이 바로 붙어서 여러분이 해설 찾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뒤로 빼려다가 예시 문제니까 여러분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번 19쪽입니다. 19쪽. 자, 다음 정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음 정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세요. 자, 경찰 수강 신청 모델입니다. 흔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수강 신청 모델. 8번 문항. 수강 신청 모델. 이런 거랑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수강 신청 모델 기억하세요. 이 수강 신청 모델은요. 뻔하잖아요. B라는 과목은 누가 또 B는 아무도 안 했고 또 B를 선택한 과목이 학생은 또 선택했다. 이런 식의 조건이 많이 나오겠죠. 합집합, 교집합이 나옵니다.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합집합의 논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 했다. 그죠? 여집합.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푼다? 벤 다이어그램 푼다. 그거는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자, 경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양 과목 수강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학교 교과목 개편에 반영할 생각이다.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찰 윤리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은 누구도 하나 나왔죠. 한 과목 나왔죠. 과목 표시부터 하세요. 보통 첫 글자 따세요. 그냥 이렇게 본인 시험 볼 때 요령입니다. 그죠? 자, 경찰 윤리.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누구도 공직자 글쓰기를 수강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과목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1. 그죠? 두 번째, 일부 학생들은 기초통계학과 경찰윤리를 둘 다 수강했다. 자, 두 번째 과목이죠. 일부긴 합니다. 일부입니다. 모두 아니에요. 둘 다 수강했다. 그죠? 일부 학생들 주어를 봐야 되죠. 그리고 기초통계학 두 번째 과목이죠. 경찰률이 나왔었죠. 두 번째 조건 2. 표시하세요. 시험 볼 때 해야 될 로직을 제가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논리와 비판, 공직자 글쓰기, 기초통계학을 모두 수강한 학생은 없었다. 세 번째 조건이죠. 논리와 비판, 공직자 글쓰기, 기초통계학을 모두 수강한 학생은 없었다. 그죠? 3. 그래서 여기는 논리가 나왔고 공직자 글쓰기 나왔고 그리고 기초통계학 기기 나왔고 농공기. 그죠? 4. 조건 4개죠. 자, 경찰 윤리를 수강한 학생은 모두 기초통계학과 논리와 비판 수강했다. 경찰. 그죠? 그리고 기초 논리와 비판. 자, 머리 복잡하죠? 이걸 다시 정리하지 마세요. 시간 잡고 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점수니까 바로 이걸 보면 된다. 그려버리세요. 그냥 요거는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경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누구도 공직자 글쓰기를 수강하지 않았다. 약간 여러분이 이제 그 명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오늘 공부하면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자 P 명제다 기억하시고 요거랑 같은 명제가 뭐죠? not Q이면은 not P다. 고등학교 대우라고 배웠죠?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은 이제 후권 부정의 법칙 그럽니다. 후권 앞에 것을 전권이라 그래요. 후권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권 자 Q를 부정하는 거예요. 후권 부정의 법칙 이건 반드시 일치합니다. 반드시 후권 부정의 법칙 그리고 후권 부정의 법칙 대우 명제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진리가 이건 나중에 쭉 다룹니다만 나왔으니까 이것만 자 얘들이 참일 때는 자 이게 참이고 참일 때는 참입니다. P가 참이고 Q가 참이고 내일 비가 오면 휴강하겠다. 그죠? 교수님 약속했어요. 비가 오면 휴강하겠다. 비가 왔고 휴강했어요. 참말했죠? 자, 비가 왔어요. 휴강 안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약속 안 지켰죠? F입니다. 비가 안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비가 안 왔어. 그런데 휴강을 했어. 자, 비가 안 왔어. 휴강을 안 했어. 이거 어떻게 될까? 조금 애매하죠? 비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근데 배중률 그래갖고 가운데 중자 배제할 배자 논리학에서는 배중률 즉 어정쩡한 판단을 제거합니다. 그랬을 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뭐예요? 자, 이 조건 명제가 보여주는 의미는 정권이 참일 때 후권이 거짓이면 거짓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참이죠. 참말했는데 앞이 성립됐는데 조건 안 지켰다. 그죠? 약속 안 지켰다. 요거는 그래서 다 T입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 이게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요것도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보세요. 그래서 1번 보세요. 경찰 윤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누구도 공직자 글쓰기를 수강하지 않았다. 좀 헷갈리죠? 둘 다 부정이니까. 자, 경찰 보세요. not 뭡니까? not 경찰. 그죠? 이면은 not 공직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그죠? 후권 부정의 법칙 대우명제 또 붙으면 돼요. 순서 바꾸고 not입니다. 이거 기호입니다. 기호. 자 부정 뜨 공직자죠. not 경찰이죠. 이해됐죠? 자 not 붙으면 뭐요? 그냥 공이 되죠. 그래서 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은 뭐다? 요 말은 결국 요 말이다. 요건 좀 쉽죠? 공직자 윤리 공직자 글쓰기 수강 신청자는 경찰 윤리를 수강했다. 여기 집합교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는 부분집합입니다. 집합교라면은 요거는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부분집합으로. 공은 경의 충분 조건이고 경은 공의 필요 조건이고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까지 오자. 그러면 여기 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같이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경찰 윤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누구도 공직자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는데 여기 지금 바꿔서 공직자는 경찰 윤리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니까 경이 있고 그죠? 경이 있고 경 안에 공이 포함되어 있죠. 박스가 밑에 이렇게 공이 포함되어 있죠. 이해됐죠? 이렇게 되죠. 근데 벤다이어는 동그라미는 좀 보기 싫죠. 질쭉해야 되죠. 이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2번 일부 학생들은 기초통계학과 경찰윤리를 둘 다 수강했다. 요건 이런 경우의 수가 많죠. 예. 기초통계학 보세요. 기초통계학이 나오면 일부 학생들이 기초통계학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쳐야 겁니다. 교집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교집합이 나올 수 있는 게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니? 이것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지. 그죠? 반대로 기초가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많죠. 이럴 때 여러분이 지나가세요. 일단 지나가세요. 이 조건을 일단 지나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 비판 공직자 글쓰기 기초 통계학을 모두 수강 없었다. 이것도 조금 불편합니다. 아직은. 4 보세요. 경찰 윤리를 수강한 학생은 모두 기초 통계학 논리와 비판 수강했다. 여기 여러분이 바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게 1번 조건인데 이 문제는 1번 조건에서 2번 조건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확실한 정보.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은 확실치 않죠. 다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번 조건은 우리가 교집합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교집합이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만큼 교집합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3번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4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찰윤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애기처럼 공직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얘가 둘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통계학과 논리와 비판을 수강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그죠? 조금 어지럽나? 잠깐만요. 이쪽에다가 조금 보기 편하게 그릴게요. 직접 그리면서 제가 보여드리려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제가 바로 직접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인데 둘 다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집합 속에 빨간 게 들어가야 되지. 교집합 속에. 이해됐죠? 그죠? 그리고 교집합은 뭐예요? 4번에서 기초통계학과 논리와 비판. 얘는 기초통계학, 얘는 논리와 비판. 이렇게 됐죠. 이해됐죠? 그럼 4번은 성립됐죠.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논공기가 모두 수강한 학생 없어야 돼요. 논공기. 자, 이 상태에서는 논공기가
동시에 수강한 학생이 반드시 존재하죠. 왜 공은 공직자 여기는 글쓰기는 경찰 요소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요 교집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공은 반드시 기와 논의 교집합 속에 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3에서 뭐라 그랬어요? 없대요. 그런 농공기를 동시에 수강한 학생이 없었대요. 여기서 1차적인 가문이 생겼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경찰이 경이, 농, 기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입니다. 100%. 경이, 농과 기에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 이거 말고는.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자, 부분집합 속에 요 공은 경의 부분집합일 때 요 부분집합 공은 무엇도 가능하다. 일치하는 것도 되고 공이 얘보다가 좀 범위입니다. 범위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범위가 공이 경보다 작은 것도 되고 자, 요 공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공집합, 그렇죠? 부분집합,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대원칙이죠. 자, 방법은 뭐다? 얘를 공집합 처리하면 된다. 공집합입니다. 공인데 얘가 공집합입니다. 자, 공집합인 상태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농공기 모두 수강한 학생은 없었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성립됐죠. 농공기 모두 수강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 다, 그죠? 그리고 요 경은 기와 논의 교집합 속에 들어가 있다. 성립됐죠? 그런데 하나 남았죠? 2번은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일부 학생들은 기초통계학과 경찰을 둘 다 수강했다.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기경. 당연히 경은 기, 논의 교집합 속에 들어갑니다. 경은 기, 논의 교집합 속에 들어가니까 경과 기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경우의 수 이거밖에 없을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니까 해설 보면서 요 그림을 제가 요 세 그림이 나옵니다. 일단 방금 봤던 요 그림이에요. 그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죠? 두 번째 그림. 요것도 가능하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해성 생각하세요. 해성계도 얘가 쭉 커집니다. 기초통계학을 다 먹어도 우리가 지금 말했던 조건 셋 다 성립되죠. 넷 다 성립되죠. 그죠? 논리와 비판이 기초통계를 다 먹어도 말이야. 그죠? 얘가 속에 쏙 들어가도 성립됐죠. 자, 그 다음에 3. 반대로 기초통계학이 논리와 비판보다 더 큽니다. 요래도 조건 1, 2, 3 성립됩니다. 이 셋 중에 무엇일까? 모르죠. 이땐 셋 다 파악해야 됩니다. 요걸 놓고 보는 거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가능하다. 그죠? 그거 그림 보면서 보세요. 셋 다 가능하다. 그죠? 그 상태에서 선지 보세요. 선지. 자, 보기. 논리와 비판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 논리와 비판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죠? 논리와 비판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논리와 비판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어때요? 논리와 비판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있죠? 통과. 자, 여기 있죠? 통과. 자, 문제는 그림 2입니다. 그림 2에서 논리와 비판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는 바깥에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체 수강생을 대상하니까 얘가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 집합 같아지. 그림 2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반드시 참인 것은, 그죠? 반드시 참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참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는 요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성립한다. 그죠? 여기서 바로 할게요. 두 번째, 기초통계학과 논리 비판 둘 다 수강한 학생이 있다. 기초통계학과 논리와 비판을 둘 다 수강한 학생 있죠? 기논. 자, 보세요. 그림 1. 기논 있나요? 기논, 교집합, 그죠? 교집합이 성립되면 되는데 이건 반드시 있죠. 교집합이 이게 기논의 교집합이 이 문제 풀이의 지금 출발점이니까. 기논의 교집합이 없으면 경찰 윤리가 기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지? 기논의 교집합이 있어야 경찰 윤리가 기논 교집합 속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번 성립. 1, 2, 3 모두 다 성립됐죠? 자, 기공 없다. 자, 공은 공집합입니다. 셋 다 공은 공집합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공집합과 동시에 성립될 수는 없죠. 그죠? 집합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수강 신청은 실제 하는 거니까 안 했다라는 거야. 그죠? 존재는 하지만 개념상 하지만 수강 신청 안 했다. 공집합의 개념은 애매하죠.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없는 걸 부분집합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잠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익숙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게 제 학원에 들어갔던 책에 나왔던 겁니다. 제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원 제가 5월 달에 수업했던 수강 신청 그죠? 뭘 법률 그 길과 행정을 신청한 누구 없었고 뭘 할 때 없었고 있었고 뭐 있었고 없었고 똑같아 그죠? 똑같죠. 자, 풀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 너무 복잡해요. 됐죠? 제 학원 여기 28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5급 공채 2020 5급 공채 문제입니다. 예, 거기 나왔던 건데 경찰대에서 모델링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확인한 거죠. 저도 그랬고. 자, 9번 다음 원칙을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숙달되면 한 30초 만에 풀립니다. 문제 보면 답답하죠. 경찰대학 체육대 태권도 단체전 새벽 기훈 상호, 그죠? 사람 이름 세기상, 이름 길어요. 세기상 하세요. 그 다음에 의류, 의한, 그죠? 스마트폰, 수명, 지갑이 스지, 상품을 받았다. 이들 3명의 원칙을 세워 온수 상품을 공개 나누겠다. 그죠? 상품 분배 원칙입니다. 스마트폰을 받는 사람은 좀 비싼 거니까. 그죠? 우리 상식과 일치하니까 또 편하네요. 첫 번째 조건. 스마트폰을 갖는 사람은 딴 걸 못 갖는다. 그 다음에 2개씩, 그죠? 나눠 갖는 두 사람이 2개씩, 둘. 1개, 3개가 아니고 둘. 사람 3명이니까 물건 5개니까. 자, 그리고 의료 상품권을 갖는 사람은 구두 세트를 갖지 않고 구두 세트 답이 나왔죠 벌써? 왜 그래요? 공통을 찾으세요. 공통. 이럴 때는. 그래야 여러분이 항상 실타래입니다. 이런 추리 논증은요, 실타래입니다. 실타래. 정확한, 확실한 정보에서 시작하라. 일단 첫 번째, 스마트폰은 혼자 방 만들리죠. 비둘기 방 모델과 비슷한 건데 스마트폰 우리가 방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사람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 기훈 상우를 새벽한테 뭘 줄 때 기훈한테 상우한테 뭐 이렇게 하면 꼬입니다. 물건을 세 등분 해버리면 되잖아요. 물건 세 등분 하면은 저절로 그냥 누가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건 세 등분 하는 방식만 여러분 찾아주면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 이거 사람. 그러면 막 또 머리가 늪에 빠져요. 한번 늪에 빠져버리면은 못해 나옵니다. 시간은 저까지, 그죠? 밑에 경우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나와요, 이거. 이런 게 함정팔. 이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못 풉니다. 이거 보고 역으로 맞추면 절대 못 풀어요. 자, 일단 뭐 방을 3개 만들어야 되죠? 통을 3개 만들어야 돼, 통을, 그죠? 크게 그려. 사람 3명이니까, 그죠? 자, 스마트폰은 혼자 놉니다. 왕따죠. 얘만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구두입니다. 구두에 누가 못 온다 그랬잖아, 지금. 누가 못 와? 지갑도 못 오고. 명품이. 동그라미 지혜 가야 돼. 색깔. 지갑도 못 오고 누가 못 와요? 의류도 못 오죠. 여기는 지갑, 의류가 못 와요.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누가 와요? 한우가 옵니다. 얼마나 쉬워, 그지? 그 다음에 의류와 지갑은 당연히 여기가 있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봅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새벽과 기훈이 신경 써도 됩니다. 새벽과 기훈이 한우 세트를 갖지 않으면. 자, 새벽과 기훈이 한우를 안 갔는데 그럼 같이 포기야, 그지? 얘들은 스마트폰 하면 의류 지갑일 거야. 근데 한 명 상우는 뭐야? 얘가 한우를 안 가지면은 여기 1, 2, 3 할게요. 자, 한우를 안 가지면은 2번 세트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상우한테 가는 겁니다. 상우, 구두 한우 가요. 그런데 구두 세트 가진다. 맞는 진술. 그죠? 쉽죠? 맞는 진술. 자, 그 다음에 만일 새벽에 명품 지갑을 갖고 사람 보지 말고 지갑 날라갔어요. 지갑. 3번 날라갔죠? 그 다음에 기훈이 한우. 2번 날라갔죠? 상우는 뭐 남았죠? 스마트폰이네? 그죠? 스마트폰. 맞는 진술. 제가 왜 30초라고 했는지 알겠죠? 새벽에 스마트폰 갖고 사람 이름 보지 말고 스마트폰. 차지했어, 누가? 누가 차지했어? 누군지 모르지만 차지했어. 그죠? 기훈, 의류. 차지했어.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이 구두 한우야. 구두 한우인데, 한우. 맞네요? 한우. 그죠? 맞는 진술. 됐죠? 그죠? 답은 기억. 그죠? 맞죠? 3번. 쉬워요. 이제 방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얘한테 뭘 주는지 이런 갖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늪에 빠져버린다. 어느 논리의 느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 같은 그런 느낌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있다 앞에 1번부터 7번까지.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문제 하나가 4번인가 그래요. 어느 논리 속에서도 약간의 또 논리적인 것을 집어넣어 갖고 학생들 하여금 약간 생각에 만들고 그래요. 이런 걸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국어라고 이름을 안 붙인 이유예요. 드디어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A 기술원 생명과학공학과 이 교수와 연구소 김 박사. 이거 뭐냐? 범인 모델입니다. 범인 모델이라고 이것도 아주 족보가 있습니다. 범인 모델 기억하세요. 그냥 아까 뭐라고 수강 신청 모델 그리고 물건 배분 모델 이거는 범인 모델 그런 모델링을 한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범인 찾기 모델 그래야 말이 되나? 그죠? 이런 거는요 문제 형식이 비슷합니다. 범인 찾기 모델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참이라는 게 전제가 됐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10종류의 스크리닝 기술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슬쩍 보세요. 밑에 선지를. 이거밖에 없다. 그죠? 세상에. 그런데 지금 여기 새벽, 기훈, 상우, 일랑 여기 보니까 진술이 2개 있죠? 알고리즘 진술과 범인 진술. 언뜻 보면 이게 구조가 항상 이렇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는요 2가지 진술합니다. 하나만 진술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모델과 범인 모델. 왜 그러냐면 하나만 갖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뭐다? 여러분이 알고리즘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10종류. 알고리즘 몇 개? 10종류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왜 그래? 컴퓨터가 오늘따라 왜. 그 다음에 현재 연구팀에서 개발한 스크리닝 알고리즘 치료 물질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달랐다. 그죠? 달랐다. 당연히 달랐겠죠. 연구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스크리닝 기술 핵심 알고리즘 기밀자를 훔쳤다. 경찰 수사 끝에 새벽 기원 상후 일 아까 봤었죠. 사람 4명. 용의자 지목했고 연구 당일 상황을 물으며 신문했다. 이들은 연구소 개발하는 열종 알고리즘과 범인에 대해 아래까지 답변했다. 그죠? 요건 여러분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자, 수사 결과 이들은 각각 참만을 말하거나, 잘 보세요. 거짓말만을 말한다. 이 말이 왜 나오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근데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범인 찾기 모델 어떠다? 범인 찾기 모델은 범인 진술과 상황 진술 두 개로 구성된다. 범인 진술과 상황 진술. 실제 수업하면 상세히 좀 할게요. 오늘은 문제 풀이니까. 문제 푸는 한에서만 제가 범인 찾기 모델, 그죠? 저는 그냥 범인 모델 그랬는데 범인 찾기 모델. 문제 구성 형식입니다. 문제 구성 형식이 반드시 상황 진술이 나오고 제가 퉁쳐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인 진술이 나옵니다. 요 상황 진술이 하는 역할입니다. 얘가 왜 하냐면요. 참 거짓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 진술들 간의 양립 가능성을 봐요. 진술들 간 그죠? 진술들의 성립 가능성. 우리 이게 수학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런 거가 0보다 크다. 1대 쭉 해봤어. 근데 A가 5야. 근데 O를 집어넣으니까 A가 -1이 나와.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조건이 위배되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이 풀잖아요. 수학할 때. 그죠? 그런 식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조건을 내걸고 답을 찾았는데 이 답이 조건에 반하면은 이건 폐기.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앞에 상황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봐야 돼요. 이것만 보고 있지 말고. 각 알고리즘, 그리고 요거 각각 참만을 말하거나 거짓말만을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약간 처음에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약간 모호한 진술이 없다. 뭐 그런 정도인가? 그게 아니고 진술 2개잖아요. 2개니까 이렇게 아주 거짓말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입니다 했을 때 새벽이 거짓말인데 진술 둘 다를 거짓말했는지 그중에 어떤 하나만 거짓말했는지 어떤 하나만 거짓말해도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죠.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얘기하다 거짓말하지 마 그럴 때 뭐요? 그 사람이 했는 말이 1부터 100까지가 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꼭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지 않죠. 1부터 100까지 중에 하나만 거짓말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얘기를 여기서는 제거하라는 겁니다. 진술 뒤에 진술이 동시에 성립한다. 참이면은 같이 참, 그죠? 거짓이면 같이 거짓. 오케이? 만약에요, 그럴 수가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인데, 무엇이 거짓이? 참일 때는 신경 쓸 거 없죠. 참일 때는 반드시 둘 다 참일 때 참이니까. 거짓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이 시험 출제자가 의도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진술들 중에 참과 거짓이 혼재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은 참이면 참, 거짓. 우리가 뭐야? 그러면 두 진술들 중에 하나만 찾아버려도 우리는 얘들의 참 거짓을 판단 가능. 그죠? 그런데 범인 갖고는 참 거짓을 알 수가 없잖아.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보자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의 순서예요. 자, 각 알고리즘은 자기보다 늦게 치료 후보군을 찾아낸 알고리즘을 있어요. 1부터 10까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 그 코로나 떠올려보세요. 코로나 발효 찾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순서가 다르다 그랬죠. 먼저 개발, 나중 개발, 그죠?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보다 늦게 치료제 후보군을 찾아낸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면은 내 뒤에 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요 말 뜻은 이해됐어? 내 뒤에 각 알고리즘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내 뒤에 늦게 자기가 이 알고리즘을 자기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자기 본인 그 알고리즘보다 늦게 항상 누가 뒤에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누가 없어요. 맨 뒤에 개발된 알고리즘은 얘보다 늦게 개발된 알고리즘이 있다 없다. 그래서 새벽에는 뭐다? 거짓. 이유는 뭐다? 이거는 거짓. 그죠? 10번 알고리즘은 거짓. 그죠?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알고리즘은 다른 모든 알고리즘보다 늦게 치료제 회복을 찾아냈어요. 이번에 뭐야? 내가 다른 모든 알고리즘보다 늦게. 내 앞에 누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그죠? 다른 모든입니다. 일부가 아니죠. 다른 모든. 그럼 뭐야? 내가 꼴등. 그죠? 이런 뜻이죠. 내가 꼴등. 누구죠? 얘도 10번. 그죠? 얘도 10번에 대한 진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이죠. 그죠? 10번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모든 알고리즘은 나보다 앞에 있으니까 나는 다른 모든 알고리즘보다 늦게 개발한. 그죠? 몇몇이라는 게 복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번 한 개잖아요. 그렇지만 이 몇몇 속에는 한 개도 포함이 되죠. 한 개도 포함이 상관없죠. 몇몇 속에는 한 개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우리가 1, 2, 3이라면 부분집합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1, 2도 되고 2, 3 되고 1, 2, 3 다 되잖아요. 공집합도 되는 건데 괜찮습니다. 알았죠? 몇몇 알고리즘은 다른 일부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찾아냈어요. 다른 일부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어떤 게 있죠? 몇몇 알고리즘은 다른 일부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많지요, 그죠? 그렇죠. 몇몇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2번부터 9번인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2번은 3번보다 그 뒤에 3, 4, 5, 6, 7, 8, 90보다 다 먼저니까. 자, 2번부터 9번. 그죠? 몇몇 알고리즘은 다른 일부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치료제 회복을 찾아냈어요. 빠르게. 안 되죠. 10번이 빠져야 되죠. 오케이. 10번이 빠져야 된다. 그죠? 1번은 어떻게 되나? 1번을 포함시킬 수 있나, 여기서? 몇몇 알고리즘은 다른 일부 알고리즘보다 약간 애매하네요. 1번은 뭐요? 1번은 다른 모든 알고리즘보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이니까, 그죠? 2번부터 9번. 일부란 말 때문에, 그죠? 일부란 말 때문에 1번은 일부가 아니라 나머지 모두 2번부터 10번까지 모두가 되니까 안 되죠. 1번이죠. 그래서 다 맞는 진술이죠. 가능한 진술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참거짓이 결정났다. 제가 해설은 이렇게 표현하고 할게요. 요거를 하고 이게 저는 기호화된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름이 편하면 이런 분들 하시고 저처럼 기호로 만들면 기호는 순서가 좋습니다. 순서가 그냥 순서대로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편해갖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쓸 때 타이핑할 때 좀 불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 하나 정리됐죠? A는 몇 번이냐? 10번. 문제 10번. A는 거짓. 저는 뭐 그냥 보통 OX 합니다. 빨라갖고. 근데 X라는 기호가 등장할 때는 이제 TF를 쓰는데 B, C, 그죠? 자, 여기서요. 사실은 답은 나왔어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여기서 끝나는데 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냐면은 답은 나왔습니다. 선지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기호는 범인이다. 기호는 A가 한 진, A 거짓말이에요, 지금. 기본 범인은 아니죠. 오케이, 틀렸죠? 그러니까 답 찾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약간 별개일 때가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 풀어, 지금부터. 근데 지금 선지만 고르니까 그래요. 상우나 새벽 거짓말 합니까? 상우 납니다. 또는, 그죠? 새벽 거짓말, 상우 참말. 상우나 새벽 거짓말은 맞는 진술, 틀린 진술? 맞는 진술이죠. 그죠? 자, 하나 더 얘기해야 되나요? 자, 아까 방금 수업 시작할 때 진리집합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P 또는 이 세 가지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이에요. 어떻게 돼요? 둘 다 TT일 때만 T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F입니다. 그 외에는 TF든 FT든 FF든 모두 싸그리 거짓말입니다. 자, 이건 또는은 뭐야?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T면 T입니다. T, TF, FT 모두 FF일 때만 F입니다. 말로 표현할 때 및, 그리고 이거는 또는입니다. 이렇게 어조로 이렇게 표현된다. 기억하세요? 이건 아까 했던 거 언제 다시 해볼까요? 재밌죠? TT일 때 T, F일 때 F. 자, 뭐다? 요럴 때만 F다. 요럴 때만 F다. 그죠? 나머지는 다 T다. 자, 언어로 바꾸지 마세요. 언어로 바꾸면은 이거는 반드시 함정 걸려듭니다. 논리적인 형식으로 도출하세요. 그냥 요런 문제들 알았죠?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만 논리적인 형식으로 도출해야 돼요. 보세요. 아니 이게 비가 오면은 휴강하고 비가 안 왔는데 휴강했어. 비가 안 왔는데 휴강 안 했어. 요런 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게 그 뭐냐면은 조금 기분 나쁜 거는 이제 거짓말처럼 보여. 이게 이런 거죠. 너 시험 떨어지면은 너한테 준 그죠? 차 내가 압수할 거야. 아빠가 대학생한테 그래서요. 아버지가 돈 좀 많다고 생각하시고 공부 잘해서 대학 갔는데 이제 선물해줬어. 그죠? 차를. 근데 고시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너 시험 떨어지면 차 압수할 거야. 시험 안 떨어졌어. 근데 압수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 지금 내가 안 떨어졌는데 왜 압수해요? 우리말로 보면 거짓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나쁜 거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짓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간다. 진술 들어가고 형식으로 간다. 방금 했죠? 이거 기억하죠? 이건 쉽죠?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진술이 참이냐 거짓이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우는 참인데 뭔 소리냐 이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상우는 참인데 뭔 소리냐 아니라고. 또는 새벽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진술들 때문에는 그 진술은 성립되는 거죠. 한 명은 거짓말 맞죠? 그래서 이 진술은 참입니다. 모두 참이다. 새벽 말고는 다 참이죠. 셋 다 참입니다. 그죠?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니은디귿.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범인은 누구냐 이거야. 지금부터 범인은 누구냐?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범인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묻고. 그죠? 범인 누굴까?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범인 모델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조금 그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만든 겁니다. 눈치 빠른 학생은 거의 30초 만에 풀 수 있는 후딱 풀어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빈입빈 부입부라고. 논리 알면은 무지 빨리 풀고 모르면은 여러분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막 헤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익숙해요. 일단은 범인 모델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앞에 상황 진술, 범인 진술. 그리고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 성립할 수 없는 거. 가장 확실한 정보부터 확인해 봅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거 갖고 실타래 풀어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범인 모델. 여기서 범인이 누구다 라는 진술과 범인이 누구 아니다라는 진술. 알고리즘을 보지 마세요.
알고리즘 보지 마시고 범인만 보세요. 알고리즘 해결했으니까. 자, 얘는 범인이 기운이다. 상호는 아니다. 이거는 일남이거나 새벽이다. 일남이거나 새벽이다. 이거는 새벽이 아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진술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아니다라는 진술 속에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다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더 확실하죠. 왜? 범인은 총 몇 명이어야 돼? 한 명. 그죠? 한 명. 범인은 한 명입니다. 범인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기운 범인이죠. 이 말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일남 새벽 범인이죠. 자, 새벽과 상우의 진술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첫 번째 확실한 정보. 그죠? 그거 말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새벽과 상우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자, 범인 찾기 모델 늘 이게 붙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약간 정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얘가 거짓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참이에요. 보통 앞이 다 참입니다. 상황 조건이. 그런데 그 상황 조건이 동시에 성립이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건 조금 쉽게 결정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건을 따져봐야 되죠. 어떻게? 원칙. 그리고 C 양립 불가. 그러면 조건 따져봅니다. 어떻게 따져본다고? 양립 불가능하니까 하나씩 어떻게? B가 참이고 C가 거짓. 그리고 A가 거짓이고 C가 참. 그리고 A와 양립 불가라는 것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죠. 요 경우에서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미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죠? 왜? 우리는 여기서 거짓임이 드러났으니까. 그럼 결국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 그죠?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된다. 이해됐죠? 자, 첫 번째 조건 볼까요? 그러면 A 거짓, 참 거짓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C 참입니다. C가 참이에요. 일남 새벽 범인이죠. 또 경우에 또 나눠지죠. 범인 한 명입니다. 얘가 범인일 때. 그죠? 얘는 범인 아닐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일남이 범인이다. 자, 일남이 새벽부터 따져볼게요. 새벽이 앞에서 하고 제가 새벽부터 하죠. 새벽. 제가 순서가 머릿속에 순서가 A가 먼저서가 그래요. 새벽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 한 명이에요. 얘가 범인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새벽이 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확정된 사람은 누구야? 이미 참이야. 그죠? B 볼까요? 새벽 범인입니다. 상호 범인 아니다. 맞니? 맞잖아. 그죠? 새벽 범인이니까. B 참이죠. 자, 누가 D 남았죠? 새벽 범인 아니다. 거짓이죠. 그러면은 B는 참, 그리고 D는 거짓. 자, 표를 그리세요. 이거 표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표 그리세요. 반드시 그리세요. 표 안 그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컷 풀고 틀립니다. 실컷 풀고. 많이 봤습니다, 제가. A, 여러분은 뭐 자기 편한 대로 쓰세요. 저는 할게요. A, B, A 거짓. 그죠? 참. C 참. D 거짓. 이거는 성립할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의미를 알겠죠. D가 거짓이면 안 되죠. 아까 뭐라 그랬죠? D도 참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이미 A, B, C, D 참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이, 이걸 바꿔볼게요, 그냥. 여기다 쓸까요? 새벽이가 거짓. 아니죠. 새벽이가, 일남이가 범인. 여기 동그라미는 범인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가 범인 아니고 얘가 범인. 일남이 범인입니다. B 보세요. 상호 범인 아니다. B는 그래도 맞는 말이다. 그죠? 상호 범인 아닌 건 맞잖아. 그죠? 일남이 범인이니까. 그리고 대전제는 C는 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남이 범인이죠. 새벽은 범인 아니다. 맞죠? 일남이 범인이니까 새벽 범인 아닌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애초에 A는 이미 거짓이죠. 똑같죠? 똑같죠. 여기까지는. A 거짓. 그리고 C는 참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참이죠. 그런데 누가 중요해? D가 중요해. 아까 뭐라? 얘도 참이다. 그죠? 일남이 범인일 때는 새벽 범인 안 맞는 진술. D도 참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귀찮아도 써봐야 돼요. 얘 거짓 참 맞나요? 그죠? 참 거짓 맞죠? 답이다. 그죠? 누가 범인이라고? 일남이라고. 하나 더 남았죠? 요거 따져봐야 되죠. 둘 다 거짓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만약에 풀어봐야 됩니다. 범인 또 나왔어.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지? 검토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둘 다 거짓일 때 약간 이동할게요. 좀 화면 안 봐도 되니까. 둘 다 거짓. 자, 요거는 A, 그죠? A 거짓, C 참일 때죠. A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A도 거짓, C도 참이 양립 불가라는 것은 거짓은 양립 가능합니다. 그죠? 이 경우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둘 다 참으면 안 되죠. 범인이 한 명이니까. 얘들이 거짓이라도 범인 한 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죠? A 거짓이죠. 그럼 누가 범인 탈락? 기훈이 탈락. 그죠? 얘가 탈락. 그리고 일남 새벽 둘 다 탈락. 그죠? 이거죠. 이것도 경우에서 논리학이 자꾸 나오는데 오늘은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는에 대한 역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아니다. 그죠? not P 여기 됩니다. 반대로 and에 대한 이거는 기호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다 기호입니다. 이 부정은 어때요? not P 또는 not Q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또는 일남 또는 새벽. 일남 또는 새벽을 우리 거짓이 됐잖아요. 그럼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생각하지 마. 그게 둘 다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한 것처럼 막 상상의 나라 생기는 거 하지 마. 또는입니다. 그죠? 그럼 둘 다 아닌 겁니다. 자동으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남이가 지금 D죠. 세대죠. 그러면 기운이 B도 아니고 D도 아닌 거야. 그죠? A, B, D가 다 아니죠. 그러면은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란 요거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뭘 찾고 있죠? A도 범인은 아니고 B도 범인은 아닙니다.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되니까 범인은 C입니다. 그죠? C인데 제가 무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갖다 빼고 하면 되죠. 제가 경우수를 다 따져보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해보라고. 애초에 우리는 였다, 그죠? 이가 참이었다, 이미 참이었다, 그죠? 이가 거짓이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는 반드시 세 가지를 다 떠올리세요. 다른 문제 풀 때는 세 가지를 다 고려할 때가 많습니다. 세 가지. 양립 불가능한 범인 모델이 있다. 양립 불가능한 범인 모델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그죠? 거기서 세 가지 찾는다, 경우의 수를. 그걸로 참거짓 찾아서 범인 찾으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참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한 명만, 그죠? 각각 참만을 말하거나 거짓말만을 말하기 때문에 상황 조건에서 일단 최대한 줄이고, 안 줄일 때 있습니다. 다 될 때 알고리즘 돼버리면요, 이거는 그때는 어떤 문제냐면은 성립이 돼버린 순간 참거짓의 문제가 아니고 양립 가능, 양립 불가능 이런 거죠. 그 반에서는 100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점을 맞았다. 100점을 맞은 학생이 있어요. 수학 100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아무도 100점짜리가 없었다. 이런 진술이 두 개 있어요. 동시에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두 사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앞에 상황지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거 약간 쉽죠. 그래서 답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보여줄까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보여줄게요. 학원에 나왔던 건데 범인으로 검색해야 되나? 검색 범인 해볼까요? 범인. 있다. 이 범인 말고 누가 이게 나와. 상편 학원. 학원 어디 갔어? 제가 보여준다고 약속을 해갖고 그거나 범인. 보세요. 그죠? 이겁니다. 바다 땡땡에 발표된 상용 아이디어 중 적어도 하나는 학술대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다음은 범인이 아니에요. 다음은 어쩌고 범인은 은경이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은경 학술대에 참석한 사람은 상용화 등등 있어요. 경아는 범인이 아니에요. 학술대 살아있는 바뀌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랬죠? 수사 결과 이들은 각각 참만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 중 1명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죠? 보기, 그죠? 이런 거죠. 이거 보고 못 찾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문제 풀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학원에 있었던 학원 67쪽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7급 공채 문제입니다. 2021 7급 공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경찰대가 언어 논리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25개를 발표했는데 본인들이 연구한 문제들이 아니다. 이미 시중에서 언어 논리라 이름으로 돌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죠? 제가 3월 달에 책을 쓰면서 다 뒤졌습니다. 정말로. 지금 보여드린 것은 파일이 아니고 그냥 책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지금 홀에 가면 게시판에 걸려 있습니다. 뒤에 풀이 가장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냥 볼 때는 막 머리 어지럽지만, 그지? 그러면 딱 들어오죠, 구조가. 빨리 풀면 뭐 되고 30초 만에 풀렸다는 거야. 문제를 조금 잘못 만들었다. 다음 글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금 어려우십니다. 또 전제 찾기입니다. 경찰대학교에서 이번 체육대회 종목 진행 방식을 개선.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니었다. 쉽다. 이와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방안 중 4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믿을만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아야 돼. 일단 가장 많은 자 포인트가 많은 일단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일단은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교의 기존 재정만 돈 더 못 준다 이겁니다. 기존 재정만으로, 그죠? 예산이 빠듯하다. 돈 없다. 그죠? 셋째, 참여자들에게 부상 등 심각한 건강상 문제. 건강 다치면 안 된다. 간단하게 보세요. 넷째,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 공정. 다시 머릿속에서 일단 인기 짱. 두 번째, 예산 더 못 준다. 셋째, 다치면 안 돼. 넷째, 공정해야 돼. 그죠? 우리 상식과 일치하죠.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독해력 뭐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독해력 연습하고 독해력 해결될 문제야? 이런 것들이. 그지? 이걸 못 읽어서 못 푼 거 아니잖아.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우리가 언어 논리 푸는 문제, 우리가 비문학 풀듯이 푸는 문제들은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다. 경찰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나왔죠? 설문조사죠. 가장 많은 거 찾았어요. 180명밖에 없죠. 일단 나머지는 다 탈락입니다. 그죠? 왜? 일단은 4가지 조건을, 이 문제 뜻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그 방안을 추진을 해요, 지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아야 되니까 얘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이미 얘밖에 안 돼요. 딴 데는 안 돼요. 그죠? 딴 놈은 이미 가장 많은 설문조사 아니니까. 현재 거론된 방안 가운데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게 나왔죠? 체육대회 기간 연장뿐이다. 나머지 체육대회 기간 연장 말고 나머지 셋은 다 가능. 돈 더 안 든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본다? 간부 후보생 본다. 간부 후보생 참여를 확대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다른 건 이미 여기 탈락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뭔 말인지 알지?
네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죠. 설문조사. 그죠? 돈 두 번째. 자, 이 간부 후보생 참여할 때는 돈 통과했어요. 통과했죠? 돈을 통과 못한 애는 누구밖에 없어? 기간 연장.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직 교직원 가산점 부여 방안만이 공정하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은 조건 누구죠? 교직원 가산점 부여 방안. 3번. 자, 누구는 괜찮다. 간부 후보생은 괜찮다. 자, 간부 후보생 지금까지 몇 개 통과했죠? 셋 다 통과했다. 그죠? 설문조사 1등. 두 번째. 기간 어디 갔어? 기간 연장. 해당 사항 없음. 그죠? 미안. 재정 어디 가서 돈 그죠? 돈 문제 이상 없음. 돈 문제 이상 없음. 돈도 안 타도 돼요. 그다음에 공정성. 그죠? 이상 없음. 질문이 뭐요? 그래서 입시 타격 종목 추가 방안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입시 타격 그죠? 건강상 그죠? 건강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것은 입시 타격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되죠. 입시 타격 종목만 건강상 문제를 초래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앞에 거는 얘만 초래한다. 그러니까 탈락인데 여기는 입시 타격 종목 추가 방안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경찰대학교 간부 후보생 학대 참여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풀 수 있죠. 하나가 빠져있죠. 지금 뭐가 빠져있니? 건강. 그죠? 건강 조건 빠졌죠. 나머지 3개 통과했잖아. 그지? 건강 조건. 이거는 함정이죠. 건강 조건은 누구만 갖고 있다? 입시 타격 종목 추가 방안만 갖고 있다. 얘는 어차피 안 돼요. 아까 설문조 탈락했잖아. 그지? 이미 탈락했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한 전제는 하나가 남았잖아요. 뭐? 건강. 그죠? 건강. 그죠? 답이 그냥 보이죠? 건강. 다 따져볼 필요가 없죠. 건강. 이런 왜 안 돼요? 네 조건을 모두 충족. 이거는 그냥 대전제야. 그냥 이 글의 대전제야. 그냥 애초의 대전제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이 기억. 그죠? 기억하고는 이거를 해결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대전제야. 대전제. 나머지는 그죠? 다 읽어보면 다 의미가 없다. 그죠? 건강. 이걸 보면서 찾으면 힘들어요. 그죠? 쉽죠? 12번. 제가 추리 논술을 먼저 풀고자 한 추리 추론글입니다. 추리 추론을 먼저 풀자고 한 이유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나중에 또 앞에 언어에 풀다가 또 시간 초과 걸릴까 봐 일단 이거부터 풀자고 했는 건데, 다음 글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적절짝지은 것은 이것도요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말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람 이름만 다르고 문장이 똑같아요. 문장이 그대로 100개서 올렸더라고. 근데 제가 책 쓰면서 이걸 찾았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건 막 무한 바다 같은 데서 제가 골랐는데 책에 있는 문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빈칸의 위치가 다릅니다. 거기는 빈칸 여기가 있고 여기는 빈칸 없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거 살짝 바꿔놨더라고.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 지원했습니다. 무슨 모델이에요? 벌써 수강신청 모델이네. 수강신청 모델이죠. 교집합 합집합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교집합 합집합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신청한 애가 신청하고 했는데 없고 D는 없고 E는 있고 없고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된다요. 그래 말해. 그래야 풀립니다. 그림 그려보세요. 하나씩 그리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하나씩 그림 따라가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예보다 더 빨리 여기서 시간을 여러분 더 전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부 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 지원했고, 하지만 경찰대 경간 그러자 그냥 우리가 그죠? 그리고 간이 뭐다 그죠? 일부입니다. 모두 아니죠. 그래서 봉사활동 12번 봉사활동 좀 크게 그릴까요? 봉사활동 누가 들어가 있다? 후보생 그러자. 후보생 그러니까 좀 귀에 좀 빨리 들어오죠. 후보생. 보통 후보생 합니다. 줄여갖고 후보생 그럽니다. 후보생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참가자 중에는 봉사활동에 지원해서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대해서 지금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죠?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기억 가봅시다. 기억.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 간부후생이 있다. 아니죠. 경후 둘 다. 간단하네. 그러니까 경찰대는 있다. 틀린 진술. 둘 다 있어야 되죠. 둘 다 찾으세요. 없다? 뭔 말이야. 그죠? 둘 다 있어야 되죠. 경찰대 후보생 있다. 맞네요. 일단 요거네. 그죠? 경간. 요것도 맞네. 그죠? 답은 이미 4, 5번 압축됐죠.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오류가 있거든요. 간부 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간부 후보생 가운데 일부가 후보생입니다. 봉사활동 맞습니다. 이거는 얘는 살리고. 그런데 하지만 경찰대생 중에는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잘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그냥. 그 다음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했습니다. 그래요? 요거 때문에 아까와 달리 그죠? 간부 후보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부 후보생 어디에 들어가 있죠? 봉사활동에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와 달리 간부 후보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결론은 나오려면 어때요? 둘이 교집합이 있어야 되죠.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만납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 누가 남았어요? 후보만 남았죠? 경은 탈락. 경 어디 가니 모릅니다. 지금 더 이상 안 나왔으니까 알 수가 없죠. 간부부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이, 어찌됐든 만나야만이, 후보생은 봉사활동에만 들어있으니까 만나야만이 체육대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후보생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버리면 이 진술은 성립이 안 하죠. 그죠?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결론이 나오려면은 간부부생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후보생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다 들어가라는 조건이 어디 있어? 다 들어간 조건이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또 헨리혜성이다. 그죠? 확장돼 갖고 다 먹어버리면 되죠. 다 먹어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반드시 후보생은 봉사활동 소임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수강신청 모델 똑같은 거죠. 반드시 어때요? 후보생은 체육대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체육대 후보생이 후보생 가운데 체육대회에 참가자가 있다는 그것은 반드시 성립하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 체육대회가 전체를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해됐나요? 그럼 최종 결론 요거다. 그죠? 요거 기억이고. 기억은 둘 다 있어야 되고. 그죠? 기억은 둘 다 있어야 되고. 기억은 둘 다 있어야 되고. 요겁니다. 찾아보세요. 이건 안 읽어도 되죠. 일단 굳이 읽을 필요 없고. 4번 체육대회 참가자는 전부 봉사활동 지원자다. 체육대회 참가자가 전부 봉사활동 아니죠. 얘가 부분집합이니까 아니죠. X. 그림 놓고 봐야 됩니다.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여? 안 보여요. 봉사활동 지원자 중에 체육대회 아는 사람이 있다. 봉사활동 지원자 중에 없다. 깜짝이야. 너 문제를 잘못 풀어냈네요. 봉사활동 지원자 중에 체육대회 참가자는 없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맞죠? 그죠? 100%죠, 100%.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답은 5번. 이것도 금방 풉니다. 수강신청 모델이요. 다시, 이거 수강신청 모델입니다. 교집합, 합집합 나올 때는 벤다이그램 푸세요. 이거 보여줄까요? 제가 이제 실제 문제를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제 책에 이게 들어가 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 실제 존재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상이 자꾸 하고 어디가 이게 31쪽에, 제 학원교 3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거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경찰이 신입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활동, 학예연수 두 개 바뀌었어요. 요게 기억입니다. 그거는 요게 기억이에요. 밑에 게. 그죠? 똑같죠? 논리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진술이 좀 잘못됐어요. 결론 나오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좀 오르겠습니다. 그죠? 똑같다. 그죠? 오케이.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13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언어엔 이것보다 언어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 이번에 지금까지 온 문제를 포괄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여러분은 재심을 통해서는 문제를 절대로 못 푼다. 절대로 못 풀고 논리 퀴즈 문제를 풀어야 된다. 기호화시켜라. 이거 풀면은 이제 사실은 이미 고수입니다. 사실은요, 논리학 기초 강의만 들으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어떤 학생 줬더니 막 답을 찾아버려요, 그냥 이 지식으로 풀어버려요, 지식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시 문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시 문제니까 지식으로 풀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겠죠. 북극곰의 기원 이미지는 많은 광고에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북극곰은 매우 무서운 육식동물이다. 무서운 대상 모두 귀엽지 않고 기원 대상 무섭지도 않다고 가정하겠다. 두 가지 진술 나옵니다. 북극곰은 귀엽다라는 진술, 그리고 북극 무섭다라는 진술. 자, 귀엽다, 무섭다 어떻게 한다? 자, 그래서 귀엽다 P로 둡니다. 무섭다 Q로 둡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얘가 뭐라고 가정했죠? 무서운 대상은 귀엽지 않고, 무서운 게 뭐죠? 무서운 Q죠. 무서운 P이면 귀엽지 않다 어떻게? not P다. 그죠? 두 번째, 귀여운 대상은 무섭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귀여운 대상은 무섭지 않다. not Q입니다. 이게 왜 같냐면 사실 후반부는 없어도 돼요. 아까 봤죠? 후권 부정의 법칙, 대우명제. 얘 대우명제가 그렇죠. 얘 대우명제가. 대우명제가 뭐야? 대우명제가 이면 not Q죠. not니까 그냥 P죠. not Q죠. 같은 결론 나오죠? 같은 결론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원래 이게 나옵니다. 원래 나오는데 여기 문장을 썼는데 여러분 이거 갖고 막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기호로 이해하라고. 기호로. 그렇구나. 맞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북극곰은 귀엽다와 북극곰은 무섭다. 둘 다 거짓일 수 있지만 둘 다 참일 수는 없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니? 이렇게는 이해 못합니다. 두 문장이 모두 둘 다 참일 수 없다면 두 문장 반대다. 그죠? 이 두 문장이 반대면 두 문장은 둘 다 참일 수 없다. 여기까지 오면은 벌써 이제 머리가 약간 열이 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표로 만드세요. 진리집합 문제입니다. 이거 진리집합 문제요. 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칠판을 귀엽다. 였죠. 무섭다. 입니다. 첫 번째 반대. 요즘 반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대 관계. 반대다 그랬잖아요. 반대 관계. 논리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가정은 뭐요?
가정이 뭐죠? 무서운 대상은 귀엽지 않고 귀여운 대상은 무섭지. 같은 건데 둘 다 같은 겁니다만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만 똑같이 가볼까요? 그냥 Q이면 귀엽지 않고 뒤에 안 따져봐도 되는데 또 궁금하면은 굳이 공부니까 그죠? 귀여운 대상은 무섭지 않다. 자, 요 조건입니다. 가정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결론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진리집합 칸이 3칸 나와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따질 때 not P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본문하고 안 맞아요.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요, 얘를 얘기하고 있죠. 북극곰은 귀엽다와 북극곰 무섭다에 대한 참 거짓 따지고 있잖아요. 참 거짓은 요걸 따지면 안 되고 그냥 그죠? 요 조건을 요 가정을 지금 푸는 것은 P와 Q에 이 제시문은 P와 Q의 참 거짓을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 이거 한번 해봐. 아까 했던 그거야. 그래서 나왔던 거야 이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단 때. 자, 진리집합 만들어 보자. 이때 뭐가 나오니? 응? 아까 했잖아. 아니지. 요걸 봐야 되지. not P입니다. 이게 뭐가 돼서 FT가 됐지? Q이면 not P잖아. Q이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지금. Q를 앞에 쓰자. 그지? 그게 좋겠다. 헷갈리잖아. 그지? 아닌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써놓고 보자. 나 PQ가 헷갈리면 또 여기 또 헷갈렸어. 같은 거긴 한데. 자, 여기 TT입니다. 때 T입니다. TF면 어떻게 돼? T, 여기 not P잖아. 요렇게 지금. 그지? 여기 앞에 not이 붙었잖아. 그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자, 그러면은 어때요? T일 때 F니까. 그죠? F죠. 둘 중에, 그죠? 나머진 다 조건이 다 참이다. 안 봐도 참이죠. 그러면 TF면 F다. 그죠? 나머진 다 참. 따져볼까요? 자, F입니다. 그죠? 참. 그리고 Q가 T죠. 참.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도 참이거든요. 참. 그죠? 이렇게 되죠. 얘는 똑같은 결로 나옵니다. P면 not Q. TF죠. F죠. 그죠? 나머진 다 참이다. 따져봤대요. 보세요. F니까 TT죠. 그 다음에 T죠. 그 다음에, 그죠? FT니까 T죠. 이해되지? 여기만 자유롭게 돼야 돼요. 자,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는 필요 없고 요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대. 뭐라고 돼 있죠? 둘 다 참일 수 없다. 맞죠? 둘 다 참이면 F가 됩니다. 두 문장 반대인데 두 문장 반대면 두 문장 모두 참일 수는 없다. 그죠? 둘 다 거짓일 수는 있다. 맞죠? 둘 다 거짓은 T입니다. 맞죠? 성립했죠? 똑같은 결론. 반대 관계의 진리집합이다. 됐죠? 그 다음에 북극곰은 귀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가정하겠다. 그죠? 두 번째, 이건 1. 2번. 이건 무슨 관계냐? 소반대 관계입니다. 처음 본 단어죠? 일단 들어두세요. 나중에 수업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대 관계. 두 번째는 소반대 관계. 조건이 뭐죠? 이는 가정이 귀엽지도 무섭지도 않다. 이거는 뭐요? 엔드 조건이네요. 그래서 소반대 관계. not 또 진리집합. 이거 진리집합 하나 보면 되겠죠? 진술 보세요. 무서운 대상은 모두 귀엽지 않고, 자, 귀엽지 않다와 무섭지 않다를 따집니다. 아까는 보세요. 귀엽다와 따진 건 먼저 귀엽다를 따졌고 무섭다를 따졌죠. 지금은 귀엽지 않다와 무섭지 않다를 따집니다. 그럼 아까는 적었죠. 이건 뭐야? not P를 적었죠. 처음부터 not P죠. 여기는 더 잘 보겠다. 요걸 따지겠다는 뜻이죠. P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진리집합. end입니다. 이때 알죠? T잖아. 아까 했잖아. 이 때문에 T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해된다. 문장이.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둘 다 참일 수 있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없다. 맞나요? 둘 다 참일 수 있나요? 둘 다 참일 수 있지만. 맞네요.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다. 맞네요. 성립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후딱합니다. 머릿속에도 이만하면 될 수 있고. 북극곰이 귀엽지 않다는 문장이 참이면 다른 한 문장은 거짓이고 다른 한 문장이 거짓이면 참이다. 이건 요 자체가 그죠? 자체를 비교했죠. 동일한 북극곰을 두고 귀엽다, 귀엽지 않다. 뭐죠? 모순 관계. 모순. 요건 우리가 좀 익숙하다. 그죠? 모순은 해볼까요? 모순 관계는 세 번째. 모순 관계. 내가 이래서 언어 이해를 먼저 하면은 나중에 그럴까봐. not P. 이거는 기호화는 못 시키죠. 바로 그래야 되겠다. 그냥 그지? 바로 그냥 모순 관계 해서 모순 관계를 표해주는 기호가 안 되니까. P와 not P. 그죠? not P. 자, 뭐가 not P잖아요. 모순이잖아. 이건 생각해 드릴 때 동시에 성립할 수 없죠? 그렇잖아. 모순은 한쪽만 성립해야 되죠? 이거는 성립되겠죠. 이 값이 키가 크다라는 진술과 이 값이 키가 크지 않다는 진술이 말이야. 그지? 둘 하나만 맞단 말이야. 둘 다 거짓이 성립하나요? 모순 관계가? 안 되죠. 그죠? 두 문장이 참일 수 없고 둘 문장이 거짓일 수 없다. 동시에. 그죠? 크지도 않고 중간에 있겠지만 그거 없다 치고 배중률 치고. 그죠? 키가 크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가운데 걸 지금 안 따지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버리는 카드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논리를 보여주려고 다 적은 거고, 제시문에 나온 것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이때마다 F다. 풀 때 F다. 그죠? 다 다르죠. 약간씩. 같아 보여도 다 다르죠. 마지막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 모순 관계는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자, 다 참일 수 있을 때 그때만 일관된다. 그리고 둘 다 참일 수 없을 때 오직 그때만
비일관된다. 그래서 일관, 비일관까지. 일관부터. 일관 조율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관. 이렇게 줄이 맞으니까. 일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려.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되나? 여기다가 일관 하면 되겠다. 일관은 특별한 걸 그릴 필요 없이 한 개만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자. 이쁘게 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일관 어떻게 일관된대요? 일관은, 참일 때만 참이다. 비일관은 뭐라 그랬죠? 잠깐만. 일관. 이거 뭘 필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비일관. 둘 다 참일 수 없을 때 오직 그때만 두 문장은 그렇죠. 내가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자, 둘 다 참일 수 없을 때 이걸 자꾸 F로 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둘 다 참일 수 있을 때 일관된다. 둘 다 참일 수 있을 때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비일관.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우리가 찾은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를 보시면 다 똑같은 진술입니다. 보세요. 앞에는 모순이 나와야죠. 그리고 반대, 소반대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그 뜻이에요.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비일관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죠? 되게 경우수가 많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가 경우의 수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다루는데 뭐가 달라져요? and. 그죠? 또, and 또는. 이게 바뀌죠. 그래서 모순인 두 문장은 and냐 이거예요. 모순인 두 문장은 and냐, 아니면은 뭐 부정이냐, 그죠? 다른 거냐 이걸 보는 거고 비일관된 걸 여러분 여기서 모순과 그죠? 모순과 비일관만 보면 됩니다. 일관은 볼 필요도 없죠. 자, 모순 봅시다. 이거 칠판 보면 돼요. 모순 뭐라고 되어 있죠? 모순은 모순이다. 그죠? 모순은 이게 둘 다 반드시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게 동시에 참일 때 거짓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에요. 그죠? 똑같이 안 된다. 참자 이게 and입니다. 이거는 이걸 이제 1이라 그럴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and 이가 동시에 성립. 참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찾았죠. 그죠? 반대 관계. 거짓. TTF는 어쩌나 TTF 어디서 있다고? 여기 있다고. 반대 관계.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죠? TTF, FFF.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성립. 그러면은, 모순 관계는 반대 관계, 소반대 관계. 맞죠? 자, 모순은 그래서 반대. 맞나요? 반대 및 소반대. 어디 있죠? 다 있네요. 그죠? 얘하고. 일단. 그죠? 얘는 아니다. 그죠? 앞부분 맞다. 그죠? 두 번째, 비일관된 문장. 비일관은 뭐죠? 두 번 성립되면 돼요. TTF 찾아보자. TTF 찾았네요. 반대. 어디서 TTF 얘는 없고. 여기 있네요. 그죠? 모순 관계.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또는 모순. 그래서 이거는 반대 또는 모순. 그죠? 이거는 반대. 그죠? 이게 논리학 기본편의 그 개론편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안 보고 풀어보았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모르더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또는이니까. 그죠? 나머지 틀렸다. 얘가 답이다. 비일관된 두 문장은 반대 이거나 모순이다. 반대 또는 모순이다. 그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꼈을 문제인 수도 있어요. 이 독해를 우리말로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여러분 못 풉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신하고 근데 못 풉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시각적으로 봐요. 시각적으로 봐야 돼. 그죠? 시각은 금방 만들거든요. 금방 만들어요. 가운데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다 적어준 겁니다. 이게 없었잖아요. 본문은 계속 뭐야? TTFF는 맞단 말이야. TTFF. 그 두 개밖에 없었다고. TTFF. 그랬을 때 기어놓고 보니까 금방 보이죠. 마지막 관문이 독해하는 방법에서 또는이냐 잘 구분 못하는 게 꽤 많습니다. 왜 둘 다 안 돼? 그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야. 둘 다 안 돼. 둘 다 있어야 모순이. 하나만 있으면 모순 아니죠. 하나만 모순 아니잖아요. 그잖아. TTF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자꾸 놓쳐서 그래요. 둘 다 동시에. 그지?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건 좀 쉬워요. 마지막은 좀 쉽습니다. 해설을 제가 상세하게 다 다뤘습니다. 원인 분석 방법을 따를 때, 이거는 이제 귀납 추론을 하는 건데, 자료를 갖고 논리를 추론한 것을 말이에요. 원인 후보들 가운데 한 후보가 변할 때 결과도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고, 자, 변할 때 변하고, 변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갖다가 원인으로 본다, 인과관계를 본다는 뜻이죠.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간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우리 어떤 생각, 다른 조건 어떡하냐 이거죠. 조건 ABC야. 보세요. ABC야. A가 바뀌니까 결과 바뀌었어. 이따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지, B도 봐야 되지. C도 봐야 되고. 사실은 그렇잖아. B, C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다른 조건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A가 바뀌었을 때 결과 바뀌었어. 그럼 A가 원인 맞죠? 이해됐지? 근데 고정이 안 돼 있다면 A가 바뀌었을 때 결과 바뀌었다고 우리는 그걸 A를 원인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시간을 많이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분식집을 운영을 하는데 매달 5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꿔봅니다. 그래서 처음엔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3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격 전단지 100부 돌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메뉴도 몇 개야, 그죠? 김밥, 라면, 떡볶이, 비빔밥, 족밥 좀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450만 원 됐는데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방식 바꾸세요. 그 다음에 7시 바꿉니다. 그다음 5가지로 줄였습니다. 4,500원 됐고, 150부 돌렸고, 영업이 510만 원.
올라갔어요. 그다음 한 명 줄었죠. 이런 식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자, 이거는 여러분 정리하세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옆에 표를 놓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막 기록합니다. 그냥 기록지. 아, 이 문제구나. 그래놓고 보는 대로 그냥 첫 번째 기존반 종업원 3명에 7시 6종 500원 100부 500만 원. 그다음에 한 명 줄어서 2명 됐지 7시 9시 됐고 5종 400 4,500 150. 쭉 적어요. 그냥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자, 그다음에 이거 보고 선지 봅니다. 선지는 동시에 보면 좋은데, 그죠? 가격 조건, 가격. 자, 가격 볼까요? 가격 어떻게 됐어? 가격 바뀌었네. 돈만 봐야지. 바뀌었다. 그대로네. 바뀌었다. 안 되죠, 그러면. 그대로인데 바뀌었잖아. 가격 탈락. 예, 가격 탈락. 하나씩 볼까? 우리가 그냥, 자, 종업부터 보자. 그죠? 그 밑에 선지 보지 말고. 종업은 바뀌었네. 올라갔어. 한 명 줄었는데, 올라갔어. 그대로인데, 그대로야. 한 그대로인데, 올라갔어. 안 되다. 탈락. 그죠? 종업은 탈락. 이렇게 하면 되게 더 빠르겠다, 이게, 그죠? 자, 시간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 계속 바뀌었죠. 그런데 돈 보자. 계속 바뀌어야 돼. 안 바뀌었다, 그죠? 시간 탈락, 그죠? 메뉴 6, 5 바뀌었죠? 5에 4 바뀌었죠? 4, 4 그대로인데, 그대로네. 4, 3, 바뀌었네. 맞다, 그죠? 맞는 것 같아. 일단 맞는 것 같아, 그죠? 가격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대로네. 안 된다, 그죠? 탈락. 전단지 계속 바뀝니다. 계속 쫙 바뀌잖아, 그죠? 근데 그대로 있었잖아, 그지? 탈락. 영업이익은 아니니까 뭐다 답은 메뉴다, 그죠? 메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쉬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 잠깐 쉬었다가 앞에 1번부터 7번 언어에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조금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문제구나. 언어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풀었던 그런 비문학입니다. 그것도 푸는 요령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거기까지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시간이 조금 초과됐지만 끝까지 하자, 그랬죠? 빨리 풀게요.